기동전사 Z, 건담. 카미유 비단과 권민경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 카미유 비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병을 앓을 무렵이었다. 내 병은 곤란한 종류의 것이었다. 일단 좁은 공간이 무서웠고 어둠이 무서웠다. 깜깜하고 좁은 곳에 홀로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가장 불편한 것은 화장실에 가는 일이었다. 나는 화장실 문을 활짝 열고 볼일을 보았다. 집 밖에서 화장실 갈 생각은 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내가 폐쇄공포증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내가 내 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효였다. 효는 내 상태를 듣더니 걱정스러워했다. 효는 나의 외출과 귀가를 도왔다. 예전 같으면 고양이라도 마주칠까 기꺼워하던 길고양이들이 주로 머무는 아파트 1층 베란다 및 움푹 들어간 공간은 낮에도 그늘져 있었지만 밤엔 더욱 시꺼매 보였다. 나는 그곳을 지나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효는 나를 에스코트해 주었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주었다. 그런 효였으므로 나는 모든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나 조금 놀란 걸지도 몰라.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에 놀랐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 뭔데? 나 자기 전에 위키백과 보는 게 취미잖아. 2차 대전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그만 충격을 받아서 말이야. 전쟁? 응. 정말 기기묘묘한 일들이 다 있어서 그냥 죽이고 죽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엽기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떤? 예를 들자면 정글 속을 헤쳐나가던 일본 놈들이 거대한 악어떼한테 잡아먹힌 일이라든지. 별일이네? 응, 정말 웃기지도 않아. 악어들이 일본 놈들 잡으러 연합군으로 참전한 거라고 비웃는 댓글을 봤는데 정말 웃겼어. 그런데 웃고 나서 너무 미안했어. 그 일본 놈들 말이야. 나쁜 놈들은 맞는데 사람이었으니까. 어린 병사들도 많았을 텐데 악어한테 잡아 뜯기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무섭고. 나는 걔네들이 가소로우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가엾고 또 끔찍스럽고 해서 그냥 일종의 멘붕이랄까? 뭐 그런 상태가 된 거야. 안움인가? 전쟁에 관련된 페이지를 보다 보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읽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자꾸 보게 된 거야. 역시 유해 매체는 잘 단속해야 하나? 효는 전혀 감정을 싣지 않은 채 말했다. 효야 늘 그랬다. 그런데도 나는 발끈했다. 그런 소리나 할 때가 아니잖아. 효가 서둘러 물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나는 죽은 사람들에게 너무 감정을 이입했어. 사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고 무섭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 무서움을 가늠하다 보니 마치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여겨진 거야. 남의 일 같지 않고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줄곧 습한 정글 어느 곳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더러운 참옷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남의 일을 자기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건가? 그런 건가 봐. 그런데 값싼 동정심에서 비롯된 감정인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슬퍼. 효는 얼마간 가만히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에 잠긴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벽에 대고 말하는 건가 하고 한숨을 쉬려는데 효가 입을 열었다. 님은 유타입이랑 비슷한데?
그게 뭔데? 효는 뉴타입에 대해 설명했다. 뉴타입은 건담이라는 로봇 시리즈물에 나오는 하나의 개념이었다. 뉴타입은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예감이 발달된 종류의 인간이라고 했다. 남의 감정에 반응하며 남의 고통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효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건담을 시청하게 이르렀다. 처음에는 꺼려졌다. 건담의 주 내용이 전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건담을 보니 그렇게 괴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쉽게 놀라는 아이였다. 그게 뉴타입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튼튼한 신경줄을 갖고 있지 못했다. 어린 나는 위인전을 잃고도 곧잘 쇼크에 빠지곤 했다. 위인들은 왜 다 죽은 거야? 게다가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잖아. 어른들은 어린이가 위인전을 읽으며 어떤 교훈을 얻길 바랐겠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 위인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더 신경 쓰였다. 그런 나에게 유치원 때 있었던 임진각 견학은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임진각 주변은 스산했다. 이상한 소리도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름과 떨어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뜩이나 과민한 상태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혹한 풍경이었다. 그곳에는 이승복 어린이가 인민군의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재현되어 있었다. 피 흘리는 밀랍 인형이 꽤 생동감 넘쳤다. 견학을 다녀온 후 나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는 감정이 무딘 사람이었으므로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었다. 나는 홀로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열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몸속의 온기가 쑥 빠져버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로선 이승복 어린이를 죽인 인민군보다 그 인형을 설치한 사람이 더 무서웠다. 옛날 어린이에겐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캠페인은 거짓말이잖아. 현대 어린이에게도 전쟁은 무섭고 그것보다 무서운 건 사람 죽이는 걸 마구 전시해 놓는 어른들이야. 나는 비행 청소년은 되지 않았지만 세상엔 임진각 뺨치게 무서운 일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걸 알아버렸다. 뉴타입이라는 이상한 인류가 있다는 것도 알아버렸다. 더불어 시기낙어에 대해서도. 건담에는 여러 명의 뉴타입이 등장하는데 제타 건담의 주인공 카미유 비단도 뉴타입이었다. 제타 건담을 본 날 밤 나는 효와 편의점에 갔다. 컵라면 용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효에게 나는 말했다. 효, 이번엔 주인공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쩐지 만화책이든 드라마든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좋아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은 늘 조연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카미유 비단이 마음에 든 것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건담이 재미있다니 다행이네. 효는 내가 왜 카미유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주인공을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다만 컵라면이 있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나 나에겐 무신경한 효를 탓할 자격이 없었다. 무심하다고 하기엔 효는 나를 위해 차도 끊긴 시간에 1시간 반을 걸어 우리 집 앞으로 와주었던 것이다. 늦은 시간에 내가 갑자기 컵라면이 먹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남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뭐 이런 공주병 같은 꾀병이 다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시 진심으로 어둠과 관련된 것이 무서웠다.
평소 의존적인 여성에 대해 비웃곤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상황이 더더욱 족같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넓으니 족같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공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꾀병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제타 건담은 다소 어이없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티탄지의 장교 제라드가 무심코 카미유의 이름을 여자 같다고 말하는데 불같은 성격의 고딩 카미유가 겁도 없이 제라드에게 달려든 것이다. 그저 소동으로 끝날 문제였지만 일은 점점 커지고 결국 카미유는 로봇을 탈취해 도망가기에 이른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자동차를 탈취해서 질주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카미유의 패기는 그와 맞먹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것이지만 스케일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카미유는 그 길로 우주전쟁에 참전한다. 어쨌든 남의 이름 가지고 함부로 놀릴 것이 못 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불같은 성격과 자존심이 아직 사춘기 소년일 뿐인 카미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나이의 어린아이에게 어른다운 침착함과 관용을 바라는 게 오히려 무리일 테니까. 전쟁은 아이를 억지로 성장시키지만 카미유의 본래 기질까지 바꿔놓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춘기 때의 나는 전시도 아닌데 성질을 부렸고 자존심이 강했다. 나는 뭔가 혼자만의 전쟁 중이었던 모양이다. 사춘기에 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반 친구들을 비웃었고 어른처럼 무게 잡고 가끔 어려운 이야기를 던지고 일본어와 한자어를 섞어 말하는 아이였다. 친구들은 착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면박주지 않았다. 만약 그때 누군가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니?" 라고 말했다 한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자존심과 불같은 성질만 남은 나에게 역효과를 낳았을 것이며 네 이름이 여자 같다라는 말만큼 큰 파장을 낳았을 것이며 거대한 나비 효과로 이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일 리가 없지. 지금은 우주전쟁 중도 아니고 나는 카미유 비단도 아니니 말이다. 다만 나는 좀 더 어둡고 신경질적이 되었을 것이며 누군가 저주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그때의 나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렇게 애정을 갖고 지켜보았던 제타 건담은 50화에 이르러 충격적인 결말을 맞는다. 카미유는 최후의 결전을 한다. 그 상대인 팝티머스 시로코도 뉴타입이었다. 카미유의 공격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팝티머스 시로코는 마지막 힘을 짜내 저주 같은 원념을 퍼붓는다. 그 때문에 카미유가 미쳐버린 것이다. 망망한 우주에서 헛소리를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비추며 끝나는 소년 애니메이션이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그만큼 납득한 것도 사실이었다. 뉴타입이란 한낱 설정일 뿐이지만 이 같은 인간이 실제한다면 정신공격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 전시 상황은 원래 그렇지 않은가? 얼마나 많은 군인이 PTSD에 시달렸던가. 내가 2차 대전 항목을 읽고 겪었던 일련의 현상을 PTSD라고 한다면 실제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분명 그보다 더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물론 나는 카미유처럼 미치지 않았다. 그와 나는 앓고 있는 병이 다르다. 그리고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해도 기계 조작이나 전투의 젬병인 내가 뉴타입일 리는 없다. 다만 한동안 어둠을 무서워하는 병에 걸렸으므로 나는 뉴타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카미유에 대해 생각했다. 병은 고통스러운 것임이 분명하지만 회복 후의 환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살아간다. 감기든 뭐든 크게 앓고 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나에 대해서 다시금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자인 나, 파란색이나 분홍색보다 보라색을 선호하는 나,
주인공보단 주변인을 좋아하는 나.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비로소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복 후에 다시 천천히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잊는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나의 경우, 그러니까 회복 후에 나는 자꾸 더 나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나에 대해 말하다 시인이라는 게 되었다. 삶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그곳에서 나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2차 대전이 슬프지 않고 제타 건담의 카미우가 행복하게 살았다면 나는 그에 대해 이토록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PTSD는 시간이 지나며 절로 치유되었지만 어쨌든 제타 건담의 새드 엔딩은 나와 함께 고통스러운 시기를 넘겨주었다. 우리의 정신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기에 사실 당연한 일이다. 시인도 뉴타입도 모두 인간이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새드 엔딩 속에서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